이번에는 골반 불균형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접근할 것은 정적 교정이 아닌 동적 교정입니다. 이 불균형을 접근하실 때는 두 가지 방법으로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하나는 정적 자세, 내가 가만히 서 있거나 앉아 있을 때 틀어짐을 느끼는 정적 자세에서의 불균형이 있고, 이제 동적 불균형이 있습니다. 내가 움직일 때, 운동을 할 때 한쪽으로 틀어지거나 한쪽으로 힘이 더 많이 들어가는 상황, 그런 상황을 이제 동적 불균형이다 라고 하게 됩니다. 이런 동적 불균형은 내가 움직이는 기능, 뭐 근력이나 근육이나 그런 기능을 맞춰주면 어느 정도 해결이 가능하지만, 이 정적 불균형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실제로 가지고 있는 측만이나 이런 구조적인 문제가 이제 메인이 되기 때문에, 정적 불균형을 해소하는 것은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고 또 내 평소 습관을 개선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긴 시간 동안 진행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런 동적 불균형은 어떤 평가를 거치고 내 기능이 약해진 부분을 파악해서 움직임을 즉각적으로 개선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동적 불균형을 개선해서 좋은 습관으로 운동을 하다 보면 이제 정적 자세도 조금씩 좋아지는 방향으로 교정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설명드릴 것은 골반 불균형 중에서도 동적 불균형, 즉 운동을 할 때 발생하는 불균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골반의 불균형을 평가하기 위해서 스쿼트 동작을 진행할 겁니다. 이 스쿼트 동작은 발이 땅바닥에 고정되어 있는 상태로 움직이기 때문에 골반이 틀어지는 것을 좀 더 정확하게 평가할 수 있는 동작입니다. 이 평가를 진행할 때는 내 발을 어떻게 고정시킬 건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택할 자세는 골반보다 넓은 발넓이, 그 다음에 발의 각도는 무난하게 20도 정도로 설정을 해서 진행할 겁니다. 내가 만약에 스쿼트를 다르게 지도한다고 하면은 다른 방식으로 평가를 진행하셔도 되고, 가장 중요한 것은 평가를 진행할 때 발은 무조건 항상 같은 정도를 고정해서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기준을 골반 너비보다 약간 넓게 진행을 하고 발 각도는 20도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스쿼트 동작에서 불균형을 평가하실 때는 두 가지의 다른 패턴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내려가는 동작과 올라가는 동작에서 각각 다른 현상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일단 내려가는 동작부터 설명을 드리면, 내려가는 동작에서 골반이 틀어지는 것은 골반이 빠지는 쪽이 더 뻣뻣해서 가동 범위가 더 안 나와서 그럴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고관절 쪽에서의 뻣뻣함이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올라오는 단계에서입니다. 잘 내려갔다가 올라오는 단계에서 골반이 빠지는 것은 뻣뻣함의 문제가 아니라 근력의 문제입니다. 내가 내려갔다가 올라올 때 이 골반이 빠지는 쪽으로 무게중심을 이동시키게 되는데, 무게중심을 이동시킨다는 것은 내가 그쪽을 힘을 더 많이 쓰고 싶어서 이제 힘을 몰아주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올라오는 과정에서는 골반이 빠지는 쪽이 더 강한 쪽이고 골반이 빠지지 않는 쪽이 더 약한 쪽입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드리면, 내려갈 때 골반이 빠지는 것은 더 뻣뻣하기 때문에 그럴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100%는 아닙니다. 그리고 올라올 때 골반이 빠지는 것은 더 강하기 때문에, 그리고 약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불균형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가 많은 케이스들을 수업하면서 느낀 것은, 이 스쿼트 동작에서 불균형이 나타나는 것은 실제로 뻣뻣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불균형보다는 힘을 제대로 쓰지 못하기 때문에, 즉 안정성과 근력의 차이 때문에 나타나는 불균형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스쿼트를 평가할 때 올라오는 과정에서 더 평가를 많이 진행하게 되는데, 만약에 뻣뻣함을 원인으로 찾고 싶다라고 하시면은 내려가는 과정에서도 골반이 빠지는 것을 관찰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움직이는 과정으로 평가를 진행해야만 운동할 때의 불균형을 정확하게 캐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스쿼트 동작으로 먼저 내가 어떤 방향으로 불균형이 있는지를 평가해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우선 평가를 진행한 후에 1번으로 개선할 것은 유연성에 대한 차이를 개선하는 스트레칭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유연성 문제는 크게 이 발목에서의 뻣뻣함, 그 다음에 이 고관절에서의 뻣뻣함,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게 됩니다. 그래서 발목의 뻣뻣함을 해결하는 방법과 고관절에서의 뻣뻣함을 해결하는 방법, 이렇게 두 가지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발목의 뻣뻣함을 해결하는 것은 굉장히 쉽습니다. 이렇게 높이가 있는 곳에다가 발을 올리신 후에 발 한쪽을 앞으로 보내셔서 종아리가 늘어나는 것을 확인하시고 이 상태에서 무릎을 접었다 폈다 하시면서 무릎과 함께 발목을 늘려서 사용하는 것을 연습시켜 주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무릎을 접었다 폈다 진행을 해주셔서 발목의 유연성을 개선해 주시면 됩니다. 이 고관절 주변에서 대퇴골의 가동 범위를 막는 근육은 너무나 많습니다. 뭐 내전근, 뭐 치골근, 대퇴직근, 장요근, 중등근, 뭐 대둔근 이렇게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이 개별적인 근육들을 일일이 다 평가해서 그 근육들만 해소하는 방법도 효과가 있겠지만 우리의 이 동적 교정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움직임의 교정입니다. 그래서 이 움직임의 교정을 개별적인 근육의 스트레칭으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움직임 자체의 스트레칭으로 접근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벤치 같은 것을 설정해 두시고 무릎을 두고 발을 세팅합니다. 이때 발을 세팅하시는데 스쿼트 하듯이 세팅을 해주시고 발목을 함께 써서 무릎이 나갈 수 있도록 진행을 해주십니다. 무릎이 나갈 수 있도록 진행을 해주시고 내전근이 늘어날 수 있도록 근육을 늘려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발목과 함께 쭉 밀어내서 말 그대로 정말 스쿼트를 하듯이 늘려내주시면 됩니다. 이 상태에서 무릎을 벌려도 보고 약간 모아도 보고 이런 식으로 무릎을 왔다 갔다 하면서 더 뻣뻣함을 해결하면서 스트레칭을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반대쪽도 같은 방법으로 스트레칭을 진행해 주시면 되고 이 스트레칭의 장점은 이 앞쪽으로 나가는 쪽은 내전근 쪽이 진행이 될 거고 뒤쪽에 무릎을 대고 있는 쪽은 이 대퇴직근과 장요근 쪽이 늘어나는 스트레칭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진행하면서 더 뻣뻣하다라고 느끼는 부분에서 스트레칭을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움직임, 모션에 맞게끔 스트레칭을 진행해 주시면은 그 동작 자체에서의 개선을 보기가 훨씬 쉽고 우리가 이 많은 근육들을 일일이 개별적으로 접근한다고 하더라도 결국에는 통합하는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움직임과 비슷한 통합적인 과정을 통해서 스트레칭을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스트레칭을 통해서 이 유연성 자체에서의 불균형을 해소해서 내 몸을 균일하게 쓸 수 있는 상황을 만들었다면 이제 중요한 거는 힘을 쓸 때 균형이 맞도록 맞춰가는 것입니다. 힘을 쓸 때 균형이 맞도록 맞춰가는 것은 안정성과 근력을 맞춰야 되는 과정입니다. 그럼 이 안정성과 근력을 맞추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무엇이냐? 이 무게중심을 이용해서 그쪽 근육을 더 사용하게끔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무게중심의 확실한 이동을 위해서 이 한쪽씩 진행하는 편측 운동을 진행할 겁니다. 이 무게중심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해보면 내가 왼쪽을 쓰고 싶다 그러면은 왼쪽에 무게중심을 실어주면 자연스럽게 왼쪽이 더 활성이 많이 될 거고 내가 오른쪽을 쓰고 싶다 라고 하면은 오른쪽에 무게중심을 더 많이 실어주게 됩니다. 내가 오른쪽을 쓰고 싶은데 오른발을 대놓고 무게중심을 왼쪽으로 보낸다 이런 동작은 굉장히 어색하고 힘듭니다. 그래서 내가 오른발로 섰을 경우엔 자연스럽게 오른쪽을 쓰게 되고 왼발로 섰을 경우에는 자연스럽게 왼쪽을 쓰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또 중요한 것은 이 과정이 자연스럽게 안 되기 때문에 불균형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이 무게중심을 자연스럽게 이동시켜서 운동을 진행할 수 있을지를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래 그 스쿼트를 진행을 할 거고 이 벤치 위에다 발을 올리는 불가리안 스플릿 스쿼트도 어려워 하시는 분들이 있을까봐 이렇게 스텝박스를 세팅을 해놓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오른쪽으로 골반이 빠진다 그러면은 이제 오른쪽이 강한 거니까 왼쪽을 진행하시면 되고 왼쪽으로 골반이 빠진다 라고 하면은 왼쪽이 강한 거니까 오른쪽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보기 편하시도록 오른쪽을 진행을 하겠습니다. 오른쪽을 진행할 거면 오른발을 앞으로 뻗고 뒤에 발은 가볍게 까치발로 스텝박스 위에 발을 찍어줍니다. 이 상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무게중심을 못 쓰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냥 이 상태에서 아무것도 없이 동작을 진행하면 무게중심이 자꾸 왼쪽으로도 분산이 될 겁니다. 오른쪽을 쓰고 싶은데 왼쪽으로 자꾸 분산이 될 거니까 이럴 때 막대기를 잡아서 내 몸의 무게중심을 완전히 오른쪽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지지를 해줍니다. 그래서 막대기를 잡고 중요한 건 막대기를 세게 잡으라고 준 겁니다. 그냥 올려놓는 게 아니라 세게 잡아서 오른쪽 팔과 함께 힘을 사용해 줍니다.
팔도 함께 힘을 사용하면서 내가 오른쪽을 사용할 수 있게끔 연습을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이 몸의 연결이 이렇게 요렇게 막대기를 타고 오른쪽으로만 순환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막대기를 세게 잡는 겁니다. 이렇게 막대기를 잡고 오른쪽으로 내려가다 보면 힘이 들어오면 올라오고, 힘, 엉덩이와 함께 대퇴에 힘이 들어가면 올라오고, 힘이 들어가면 올라오고, 힘이 들어가면 올라오는 식으로 동작을 진행해 주면 됩니다. 이때 난이도를 올리고 싶으면 무게를 반대쪽 손에 잡고 막대기를 세게 잡은 후에 동작을 진행하시면 내가 오른쪽을 조금 더 많이 쓰는 방식으로 이제 동작을 연습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건데, 이 발바닥으로 내 무릎이 흔들리지 않게끔 발바닥으로 컨트롤을 계속 해주셔야 됩니다. 이 우리가 무게중심을 설정하는 것은 이 발바닥의 감각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발바닥으로 내 몸의 무게를, 중심을 잡을 수 있도록 계속 발바닥에도 긴장감을 가져주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내가 원하는 쪽을 조금 더 강화를 시키면 되고, 운동을 진행하는 것은 내가 불균형이 있다고 느끼는 쪽을 한 세트 더, 내가 약하다고 느끼는 쪽을 한 세트나 두 세트를 더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세트 수를 더 많이 진행하는 것은 운동량을 더 많이 진행하기 때문에 생리학적으로도 교정 운동에 맞는 방법이 됩니다. 그래서 내가 더 약하다고 평가가 된 부분을 한 세트에서 두 세트를 더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만약에 내가 불가리안 스플릿 스쿼트가 더 좋다, 불가리안 스플릿 스쿼트로 하고 싶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그 동작으로 진행하셔도 됩니다. 불가리안 스플릿 스쿼트로 동작을 진행하셔도 괜찮습니다. 이 동작으로 꼭 진행하라는 게 아니라 이 동작이 난이도가 더 쉬울 뿐입니다. 또 그 다음 운동으로는 내가 이 대퇴사두를 쓰는 것이 약한 게 아니라 이 햄스트링을 쓰는 게 약하신 분들도 있으실 거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원레그 데드리프트를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이때 예전에 영상에도, 다른 영상에서 설명을 드렸는데, 이 원레그 데드리프트는 운동하는 발과 다른 쪽에 덤벨을 잡아주셔야 몸의 중심이 맞습니다. 같은 쪽으로 덤벨을 잡게 되면 골반이 더 많이 틀어질 수 있는 상황을 만들기 때문에 덤벨은 무조건 반대쪽으로 잡아주시면 되고, 앞선 동작과 마찬가지로 발바닥으로 중심을 잡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발바닥으로 중심을 잡은 상태에서 상체를 숙이면서 무릎을 구부리면서 엉덩이와 햄스트링이 늘어나는 것을 확인하면 올라오시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늘어나는 것을 확인하고 올라오시면 됩니다. 이런 동작으로 이 햄스트링을 늘려서 쓰고 햄스트링으로 힘쓰는 거를 보강해 주시는 작업을 진행하시면 앞쪽과 뒤쪽의 비율을 맞출 수 있는 좋은 보강 운동이 됩니다. 지금까지 알려드린 과정대로 유연성을 개선하고 안정성과 근력을 보강한 후에 내가 통합하는, 즉 스쿼트 동작을 다시 진행하는 방향으로 운동을 진행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유연성을 개선하고 안정성, 근력 보강하고 내가 원하는 동작으로 통합하는 과정, 이 과정을 꾸준히 진행하시면 개인마다 차이가 있겠지만 대부분 2주에서 길게 가면 한 달 정도 운동을 진행하시면 차이를 몸에 느낄 정도로 이제 좋아지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 몸을 정확하게 평가하는 과정이 사실 1번입니다. 이 스쿼트 동작을 통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불균형을 모두 평가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스쿼트 동작뿐만 아니라 다양한 스트레칭과 다른 동작들을 추가적으로 진행해 보시면서 근력을 맞춰가는 과정이 더 필요하고요. 만약에 스쿼트 동작에서 불균형을 파악했다면 내가 뻣뻣한 부분은 늘려주고 힘이 약한 부분은 보강해주는 방식으로 운동을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